안녕하십니까. 네, 감염내과 윤나라입니다. 저도 외압은 없었고, 네, 그냥 느낀 대로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성인 예방접종입니다. 여기 이제 저는 감염내과 의사, 성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의사고요. 보통 우리 소아 예방접종 많이 관심이 있고 하시는데, 갈수록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적절히 해야 된다 하는 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방접종이란 뭔지 다 아시죠? 일단 남녀노소가 일단 싫어합니다.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일단 주사 맞기 무서워하시죠. 하지만 꼭 하셔야 되는데 예방접종이란 아시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전염병, 감염이 되는 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유행을 억제할 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또 다른 형태의 독소들을 백신이라는 약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 백신을 주사를 접종을 해서 그 주사를 맞은 사람에게 그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것을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면 다양한 예방접종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예방접종을 적절하게 했는지 내가 어떤 기관에서 병원에서 주사를 맞게 되면 그 병원에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내가 언제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무 그런 검색창에 예방접종 도우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우리 들어보셨어요? 생백신, 사백신 이렇게 크게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쉽게 말하자면 생백신은 조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강하게 하지 않아서 좀 살아있는 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접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방 효과가 큽니다. 한 번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병을 일으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백신은 그와 달리 생백신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신 분도 안전하게 병이 생길 위험 없이 맞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대신 효과가 생백신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긴 힘들어서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백신은 생백신인지 사백신인지. 왜냐하면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병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역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주사를 맞는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생백신은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시게 될 때 항상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방접종을 하실 때 본인 이 질환들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무슨 치료를 받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셔야 생백신을 접종을 할 때는 조심을 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 다 해보셨죠? 예방접종. 자, 여기서 지금 독감 예방접종 오래 하신 분. 다 많이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할 때 팔에 맞으셨죠? 팔에 맞을 때 어떻게 맞으셨어요? 이렇게 맞으셨죠? 주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팔과 이렇게 수직으로. 이거는 근육까지 바늘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바늘 깊이가 보통 일반적인 성인의 근육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주사약을 쭉 근육에 넣어주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주사를 많이 근육 주사로 맞는데 간혹 피하 주사로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내 주사, 이제 결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근육 주사, 피하 주사를 잘못 맞았다 그러면은 조금 결절이 생기고 몽우리가 많이 져가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데 보통의 의료기관들 예방접종 많이 하시는 의료기관 선생님들은 그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접종을 하시니까 크게 불안해 하시진 않아도 되는데 혹시나 예방접종을 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시면 이게 근육으로 들어갈 게 피하까지만 들어가 버린다. 막 피하고 무서워서 이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믿고 이렇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듣는 질문이 예방접종을 한꺼번에 여러 개 해도 되나요? 물어봅니다. 해도 됩니다.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최대 저 5개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팔이 좀 아프겠죠. 5군데를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5개를 한꺼번에 맞는다고 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부작용이 훨씬 심하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주사 맞은 부위가 조금 더 아플 뿐이지. 그래서 생백신, 사백신 동시에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셔야 될 거는
생백신 같은 경우에 생백신이 이제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이 있고 수두가 있고 뭐 홍역 이런 백신들이 있는데 동시에 같은 날 맞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백신을 맞고 다른 백신을 맞으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띄워놓고 맞으셔야 두 번째 맞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맞을 때 아예 동시에 맞던지 동시에 맞는 게 싫다 나는 떨어뜨리고 맞으련다. 생백신인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맞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들은 다 따로따로 그렇게 시린지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품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맞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주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한 주사기에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섞는 일은 없습니다. 따로따로 주사기에 해가지고 서로 1인치 이상 떨어진 부위에 팔 쪽에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맞게 돼 있어요. 한 번을 맞고 6개월 이후에 맞는데 6개월 이후 되는 날 11월 23일에 오세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갔어요. 한 11월 13일에. 그래서 저 6개월 되는 거에 10일 정도 빨리 왔는데 괜찮지 않나요? 안 됩니다. 최소 접종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11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오시는 건 안 되고 그 이후에 맞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야 A형 간염을 이제 두 번째 맞는 이유는 이게 면역이 평생 유지될 수 있도록 오래 유지되도록 해주는 건데 빨리 맞아버리면은 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약속한 날짜보다 더 늦게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B형 간염도 예방접종 많이 하시죠. 근데 B형 간염은 한 번 맞고 한 달 후에 맞아야 되는데 2차 접종 날짜를 깜빡을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저 15일 전에 이거 맞았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러면 1차부터 다시 맞아야 되나요? 이제 이런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늦어진 거 상관없습니다. 한두 달 늦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그때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런데 2차 접종 후에 3차 접종은 5개월 후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 애초에 1차 접종을 했던 기간부터 6개월 후가 되는 게 아니라 3차 접종이 2차 접종을 한 날부터 이후 이제 5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오는 건 안 되고 늦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이제 우리 감염학회라든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전 세계적인 뭐 WHO라든지 이런 데서 성인들에게 필요한 예방접종들을 연령별로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질환별로 권유를 하고 있고 특수 상황별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 사정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대, 19세에서 29세에서 이제 우리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백신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아기들 다 맞아요. 이거 여러 번 맞습니다. 네, 아기들 백신으로 말고 성인용으로 나온 파상풍 백신이 있습니다. 이 파상풍 성인용 백신을 이제 10대 후반, 그때 안 맞으시면 20대에 꼭 맞으라는 거고 10대, 20대를 떠나서 모든 성인에서 10년에 한 번 맞으라고 합니다. 이때 시작을 해서 모든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최근 10년 이내에 맞은 적이 없다면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라는 건데 파상풍이라는 병 아시죠? 어디 녹슨 못에 찔렸다든지 어디 상처가 났다든지 했을 때 그쪽으로 파상풍 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몸에 마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희 병원에도 1년에 한 3명 정도는 의심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예방접종을 해놓으시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왜 필수적으로 다 맞으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많이 비싸진 않은데 걸려버리면 치명적인데 그 많이 비싸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나서 주사를 맞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 어느 누구도 생길 수가 있지만 몸이 조금 건강이 약하신 분, 면역이 약한 사람은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최근 10년 이내에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맞았어요. 파상풍 예방접종을 3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못에 찔렸어요. 병원에 가면 파상풍 예방접종 하자고 할 거예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맞았기 때문에 이러면 저 몇 년 전에 맞아서 맞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들은 거의 항체가 없어요. 그래서 항체 검사 하지 않고 A형 간염 맞으시면 되겠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궁경부암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죠. 이거 아예 어린애들은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은 나라에서 무료로 해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인들은 어렸을 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비싸긴 한데 비용해서 맞으시는 게 좋겠고, 26세라고 기준을 하고 있는데 더 이후에 나이이신 여자분들도 맞으셔도 나쁠 건 없습니다. 비용이 더 들 뿐이지. 그런데 이제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 20대 중반 되기 전에 미리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0대 비슷하고요. 그래서 모든 연령에서 파상풍, 그리고 A형 간염 30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대들도 항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30대도 항체 검사 없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고요. 40대는 이제 A형 간염 항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A형 간염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조금 다시 문제가 됐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A형 간염이 너무 흔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금 지금보다 못 살던 시절에는 어렸을 때 다 A형 간염에 걸려버려요. 그럼 스스로 면역을 획득하는 거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항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내가 A형 간염을 앓은 기억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감염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위생이 좋아지면서 어렸을 때 A형 간염을 걸리지 않아 버려요. 그런데 예방접종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들은 거의 항체가 없고, 40대는 반반입니다. 해보면 어렸을 때 흙 좀 먹었다 내가, 그럼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깨끗이 곱게 자랐다 그러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40대 예방접종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면, 어렸을 때 흙 좀 드셨어요? 곱게 자라셔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흙 좀 먹었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다 저는 곱게 자랐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그래서 흙 좀 먹었다고. 그래서 검사해보면은 그런데 진짜 항체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40대 넘어가시면은, 그런데 사실은 50대도 곱게 자라신 분들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면은 A형 간염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A형 간염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걸렸을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항체 여부를 검사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조건 해라. 예전에는 3순위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아까 20대, 30대도 인플루엔자 3순위에 있었잖아요. 또 50대가 되면은 20, 30대, 40대랑 달리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50대가 넘어가면 인플루엔자가 걸렸을 때 젊은 사람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이제 무조건 인플루엔자 백신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폐렴 사슬알균, 이거 들어보셨죠? 폐렴구균. 이 백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그래서 두 가지 백신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비싼 게 최근에 생겼어요. 그런데 둘 다를 맞으시는 게 완벽합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싼 백신은 65세 이상이 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줘요. 모두. 그래서 비싼 백신은 병원에서 돈을 내고 맞으시고, 싼 백신은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이 아니라 기저질환,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권장되는 예방접종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면역 억제제, TNF 차단제 주사 맞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조금 면역 억제되는 약물을 치료를 받는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폐렴구균 백신은 연령에 상관없이 일단 이 염증성 장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하시게 되면은 65세가 넘으셨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하면 이제 앞으로 평생 안 하셔도 돼요. 65세 이전이다. 그럼 두 가지를 다 하신 후에 나중에 65세 넘어서 싼 백신,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백신을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두 개 중에 그럼 뭘 먼저 할 거냐 하면 비싼 걸 먼저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름이 프리베나예요. 그래서 이름을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폐렴구균 백신은 프리베나가 비싼 건데 그걸 했다. 아니면 나는 안 비싼 유모 23을 했다. 이걸 알아놓으셔야
똑같은 걸 두 개를 할 필요 없잖아요. 서로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억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 당뇨건 고혈압이건 염증성 장질환이건 모든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해라. 이렇게 연령에 상관없이 매년 해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가을 겨울에 유행할 인플루엔자의 형태를 예측을 합니다. 매해 3, 4월에. 그래서 WHO에서 권고를 해요. 올해는 인플루엔자 A 중에 H3N2가 유행할 예정입니다. 인플루엔자 B 중에 야마가타가 유행할 예정입니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백신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유행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맞으셔야 되고 백신의 효과 자체가 6개월 갑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 맞게 되면 10, 11, 12, 1, 2, 3 이렇게 되죠. 그럼 보통 인플루엔자가 다음에 봄까지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맞으셔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건 11월 정도가 좋습니다. 그럼 내년 4월까지 되면은 4월 지나면 이제 거의 인플루엔자 유행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 맞으시면 좋겠고 또 너무 늦게 맞으면 문제가 항체가 생기는데 2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는 또 유행하기 직전에 맞아버리면 그 사이에 또 문제가 되니까 11월 초순 정도에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0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맞으시면 좋겠고 우리 인플루엔자 3가 백신, 4가 백신 들어보셨죠? 일단 두 개 차이도 4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4가를 더 추천을 합니다. 3가 맞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WHO에서 공고한다 그랬잖아요. 올해 유행할 게 뭡니다를. 그래서 3가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2가지와 B형에 대한 1가지 해서 3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보니까 인플루엔자 B형이 생각보다 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B 2가지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A 2개, B 2개에서 총 4개를 하는 게 4가 백신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여서 많이 커버를 하고 싶다 그러면 4가를 맞으시는 거고 우리 3가만 맞아도 사실은 괜찮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으시면 되겠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 이게 함께 같이 있어요. 어차피 이 백신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은 지금이라도 맞춰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A형 간염과 B형 간염은 본인이 항체가 없다면 꼭 맞으셔야 되고요. 항체가 있으면은 맞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TNF 기량제 휴미라 치료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생백신은 금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균 맞았을 때 문제를 일으켜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포진 걱정돼서 맞는다. 안 됩니다. 대상포진 걸려버릴 수 있어요. 백신을 했을 때. 그리고 MMR이라고 하는 거는 홍역, 그 다음에 볼거리, 풍진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건데 이것도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수두 그리고 항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에 유행을 하는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건데 아프리카 지역 여행을 하시려면 황열 예방접종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입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 중이어가지고 황열을 못 맞은다. 그러면은 못 맞는 사유를 적어드립니다. 감염내과 오시면. 그래서 그거라도 가져가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은 치료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 예정자다. 그럼 미리 예방접종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황열 같은 경우에도 나 아직 치료 시작 안 했는데 나중에 나 아프리카 여행 갈 거야 하면 미리 해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황열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맞아놓으면 20대만 30대에 맞건 맞아놓으면 평생 그 예방접종 증명서 가지고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황열이 10년만 유효해가지고 미리 맞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평생 가기 때문에 시간 되시고 여유 되시면은 많이 비싸진 않는데 절차가 좀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셔가지고 맞으시는 방법이 있겠고 그런 다른 앞에서 말씀드린 생백신들, 대상포진, MMR, 수두 같은 경우도 치료 전에 미리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필수 예방접종으로 다 똑같이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주변에 대상포진 걸리고 또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너무 많이 걸려요. 대상포진이.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공고 자체가 60세 이상에서 공고를 합니다. 허가는 50세 이상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인 분들은 나 정말 너무너무 맞고 싶다. 맞아도 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허가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맞으셔야 됩니다. 허가가 안 됐다는 거는 아직 조금 연구가 덜 됐다는 거죠. 이 50대 미만에서 맞았을 때 이 예방접종의 효과와 안전성 이런 게. 근데 50대 이상에서는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에서는 맞으시는 게 좋겠고요. 50대 미만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고가인데 그 맞으면 무조건 안 걸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연령으로 봤을 때 50대 이상의 연령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찍 맞으신 대로 더 효과는 좋아요. 고령이 될수록 더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도 어쨌든 안 맞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맞았는데 걸렸다 그러면은 원래 이거는 대상포진 후에 통증이 문제잖아요. 신경통이. 그런데 그런 신경통이 훨씬 약하게 옵니다. 그래서 일단 맞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심하게 와버리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상포진을 걸리게 되면 아주 심하게 전신에 걸쳐서 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는 이거 TNF 기량제 치료 전에 대상포진 백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GSK 회사에서 싱그릭스라고 하는 다른 대상포진 백신이 지금 출시가 됐고 미국에서는 주로 이걸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들어올 예정인데 이게 조금 더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가 더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이런 것도 고려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의 금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비신이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떨어진 사람, 임산부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TNF 기량제 투여를 하고 있는 환자도 금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여 전에 맞으시는 걸 다시 권유를 드립니다. 확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가능하다면은 해놓으시는 이거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죠. 아프리카 갈 일 없으면 그거 안 마셔도 됩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 전에 맞으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노란 거.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사인해드립니다. 주사 맞고 나면은. 그리고 그쪽 나라에 입국하기 최소 10일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 하러 오셨는데 출국 날짜가 언제세요? 근데 모레요.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미리 확인해서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목포검역소, 여수검역소에서만 가능을 했어요. 근데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목포랑 여수까지 평일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불편하다 해서 조선대병원하고 학동전남대병원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콜레라도 관심 많으세요. 콜레라. 왜냐면 우리 기억에 콜레라 너무 좀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콜레라가 많이 무서운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남아시아 지역, 일반적인 아프리카 여행을 간다 하면 콜레라 백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지에 무슨 봉사를 간다든지 재난 지역이에요. 뭐 지진이 났는데 구호하러 간다. 이럴 때는 이제 그럴 때 콜레라가 유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콜레라 백신을 정말 꼭 해야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안 무섭게 주사 아니고 먹는 걸로 하는데 이제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한 15만 원 정도 2번 먹는데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도 백신 많이 하세요. 이거는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도 가능한데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장티푸스는 인도 지역 가시거나 하면 많이 유행을 할 수 있으니까 맞고 가시는 게 좋은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장티푸스 백신을 해도 예방 효과가 50에서 7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걸리는 거 아니어서 먹는 거를 어차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했다. 그럼 주의사항은 접종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30분 정도는 그 병원에 머물러서 혹시나 나에게 이상 반응이 오지 않나 뭐 쇼기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이런 게 오지 않나 조금 관찰하고 가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운동. 특별히 큰 부작용을 제가 본 적은 많이 없는데 팔 부위가 붓는 경우 보는데 그 주사 맞은 팔을 많이 써버리면 확실히 붓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접종한 부위 덧나지 않게 청결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목욕탕 가도 되냐고 물어봐요. 주사 맞은 당일에. 그러면 깨끗한 데 가셔도 되는데 혹시나
탕 속에 들어가셔서 조금 지저분한 게 여기 묻는다든지 여기가 부른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샤워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적이 생겼다 그럼 집에서 찬 물수건 아니면 얼음팩 같은 걸 수건에 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명강의 잘 들으셨죠? 네. 아주 바쁘신데 강의를 해주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말씀드린 질문하면 별도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 대상포진 이거 걸리면은요. 네. 꼭 1년이 넘어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일반 의사들이 그러거든요. 맞습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은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는데 적어도 1년은 지나야 안전하겠다가 지금까지 그겁니다. 앞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되게 왔는데요. 그러면 오늘 그 다양한 예방 접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맞아야 되나요? 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염증성 장 질환 환자 중에 TNF 기량제를 치료를 한 환자도 있으실 거고 치료를 아직 안 하신 분 혹시 나중에 이제 하게 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염증성 장 질환이 있고 아직 그 기량제 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적인 질환이 있을 때 권유가 되는 백신들 폐렴구균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은 필수적으로 맞으시는 게 좋겠고 A형 간염과 B형 간염은 항체가 없다면 맞으시면 되겠고 대상포진, MMR 수도 확률은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연령이라든지 여행 가능성 그런 거를 따져서 필요한 경우에 선택해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준 교수님께서 그 환자마다 이분은 어떤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까 그 말씀해 주시나요 혹시 환자? 저는 개개별적으로는 대부분 다 백신을 다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 외래 오시면은 뭐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겠는데 저희 학회에서 이렇게 공고하는 예방 접종 수첩이 있어요. 네. 조그만 수첩이 그런 걸 보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그 비형 간염 접종을 해가지고 항체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 안심하고 쭉 있었거든요. 근데 올 여름엔가 뭘 하면서 또 비형 간염 검사를 했어요. 근데 항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럼 다시 맞아야 된가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어렸을 때 맞아서 항체가 생겼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없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항체가 있었던 거를 확인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러면 안 맞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사를 맞았지만 항체가 생겼다는 것 자체를 예전에 확인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예방접종을 하는 걸 권유를 합니다. 항체가 생겼다고 그렇게 건강검진 할 때 네. 항체가 생겼다고 그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상체가 사라진 거라면 기형 면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안 마셔도 되고 불안하면 원래 이제 3번 맞는 건데 한 번 정도만 더 이렇게 추가 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3번 맞는다는 얘기는 3차까지 맞는다 그 얘기인가요? 네. 네. 아니 맨 처음에 할 때 3차까지 다 했죠. 네, 맞습니다. 네, 3번 맞았는데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비형 간염 항체가 네. 안 보인다고 그런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전에 항체가 확인이 된 적이 있으시면 꼭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몸이 약해지면 항체가 없어진다는 소리 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몸이 약해진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항체 검사에서 항체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항체가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기형 면역이 있을 거라고 봐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있었다 그러면 안 마셔도 되는데
많은 게 뭐냐면 수두라든지 홍역이라든지 풍진 이거 어렸을 때 다 맞거든요. 그런데 성인 돼서 검사를 해보면은 항체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맞으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몸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지속되는 기간들이 짧은 그런 백신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평생 간다고 얘기하는 게 프리베나라는 백신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맞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베나라는 거랑 유모23이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프리베나는 이제 그거를 13가 백신이라고 하는데 프리베나는 말 그대로 13가지의 종류가 들어있어요. 폐렴구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유모23은 2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베나보다 유모23이 가지수는 더 많죠. 그런데 프리베나가 유모23보다 그 항체 형성을 해주는 힘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맞는 게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그러니까 하나라도 맞으시면 되는데 둘 다 맞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수두 예방 접종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30대가 돼서 다시 대상포진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네. 대상포진이라는 건 사실은 수두에 걸리지 않으신 분은 걸리지 않는 병이잖아요. 수두 바이러스가 내가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수두 바이러스가 있어야만 나중에 대상포진으로 발현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처음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수두로 나타나지만 그게 이제 수두가 좋아지고 내 몸에 신경들에 잠식을 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생기는 게 대상포진인데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신 적이 없다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확실치 않은 거죠. 내가 수두를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사실은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몰라서 내가 대상포진 걸릴 확률이 있나 없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50대 미만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조금 그런 이유도 50대 미만에서는 차라리 수두 항체 검사를 해서 수두가 항체가 없다면 수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수두 항체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있다. 이 경우는 애매합니다. 내가 옛날에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가 있는 건지, 수두에 걸려서 항체가 남아있는 건지는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수두를 앓은 아이들은 그 성장했을 때 그러면 대상포진을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게 안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별로 없을 줄 알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거 선물 다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강의해주신 우리 이날 교수한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